안녕하세요, 북마존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명작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1919년에 발표된 후 수많은 독자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깊은 공감을 끌어낸 작품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사자 유품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나온 책이기도 했다죠. 아직 데미안을 읽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에밀 싱클레어는 부유한 가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밝은 세계에서 자란 소년입니다. 어느 날 크로머라는 악동을 만나 어두운 세계를 알게 되고 협박에 시달리다가 전학 온 데미안의 도움을 받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데미안은 기존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인과 아벨, 십자가의 두 도둑 이야기를 기독교적인 관점과 다른 새로운 해석으로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싱클레어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싱클레어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피스토리우스를 만나 더 높은 차원의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니체의 철학을 탐구하며 내면 성장과 자아 탐구를 심화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데미안과 다시 만나고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정신적 스승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싱클레어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장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포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은 싱클레어는 부상자병동에서 죽어가는 데미안과 만납니다. 데미안의 마지막 입맞춤을 통해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데미안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을 완성합니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의 자아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 독자들이라면 싱클레어의 여정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사회적 기대와 외부 압력에 직면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데미안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조차 일부분임을 인정하고 완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AI의 영향력은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하루가 다르게 바꿀 정도입니다. SNS는 타인의 평가에 노출하고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게 만들고 AI는 우리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요즘엔 SNS가 자아의 표현 무대로 받아들여지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외부의 시각에 의해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아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데미안은 이러한 환경에서 내면의 자아를 찾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싱클레어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끝에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성공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는 싱클레어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권력에 굴복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부조리함을 겪으며 느끼는 고통과 비슷합니다. 자기계발서나 철학서, 입문서도 물론 좋지만 데미안처럼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설이 젊은 세대에게는 훨씬 더 공감과 소통 면에서 좋을 듯합니다. 40대와 50대 중장년 독자들에게 데미안은 청춘 시절의 고민과 방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시절의 고민은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기에 데미안은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싱클레어의 갈등과 혼란은 젊은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볼 법한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그 시절의 미숙함과 열정을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의 고민이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데미안을 중장년이 된 후에 다시 읽으면 청년들과는 다른 주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삶의 균형과 통합입니다. 싱클레어의 여정은 젊은 시절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던 시기를 벗어난 지금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내면을 통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떠오르게 합니다. 데미안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싱클레어가 악동 크로머의 협박으로 세상의 어둠을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갈등으로 싱클레어는 더 이상 순수한 어린아이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구절은 데미안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자 자아 찾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일 겁니다. 싱클레어의 새로운 자신을 찾기 위한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은 전장에서 만난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이마에 입맞춤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장의 단서를 찾아 투쟁하던 싱클레어가 마침내 정신적 독립을 이루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브락사스라는 신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인간의 복합적인 본성을 상징합니다. 니체의 초인 사상과도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니체의 초인은 선과 악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정의한 가치체계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의 억압된 욕망과 갈등을 탐구하면서 자아의 복합성과 내면의 모순을 수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발간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데미안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자아 탐구와 독립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 시대를 초월한 공감과 인생의 교훈을 전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아 발견과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니까요.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싱클레어와 같은 시기를 거칩니다. 이 작품은 통속적인 성장 소설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제도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두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배우지만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본문에서 언급되는 아브락사스 역시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욕망, 두려움, 불안 등을 받아들이고 통합해야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실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성숙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제안. 작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주제를 흥미롭게 표현하는 상징과 깊이 있는 철학도 이 책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새와 알, 아브락사스, 에바 부인 등 다양한 상징들은 연령대마다 읽을 때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게 하며 독자들의 경험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미안 속 싱클레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스스로에게 혼란스럽고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고 느낀다면 이 책을 펴고 싱클레어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당당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데미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